이제 간단하게 합성 작업을 하나 진행해 보면서 누크의 이제 여러 가지 노드들과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해 나가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의 노드들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디디보다 양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자,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요, 그 종류별로 어떤 기능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노드들이 누크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후디니의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별로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이 들어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하는 노드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많은 노드들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몇몇 노드들을 거의 대부분 쓰다 보니까 많이 쓰는 노드들은요, 이렇게 단축키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노드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탭키로 노드를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단축키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노드 그룹은요. 자, 여기 첫 번째 들어있는 뭐라고 돼 있냐요? 이름이 이미지라는 그룹이고요. 안에 들어보면 read 읽어오는 거, write 쓰는 거, 뭐 체커보드, 컨스탄트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개, read와 write가 이렇게 단축키가 불러져 있죠. 자, R키를 눌러보면요. 이 read 노드 이미지를 읽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리드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브라우저가 하나 뜨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들어있는 어디 갔냐? 자, 이미지스에 자, 사과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EXR 파일을 오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리드라는 노드에 사과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노드를 선택하고 1번 이렇게 눌러주면 자, 렌더 걸린 이 사과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된다 그랬냐면 S키를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하는 거는요. 이렇게 시퀀스가 아니라 한 프레임을 합성할 거기 때문에 요 레인지랑 FPS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요 사이즈 포맷은 반드시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은 우리가 렌더 걸린 거는 1280, 720으로 렌더가 걸렸지만 프로젝트 세팅은 우리가 1920, 1080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1920, 1080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요거 다시 한 개로 저는 좀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 노드를 봤고요. 이제 이미지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 색상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컨스탄트라는 자, 이렇게 컨스탄트라는 노드가 있고요. 네, 단순히 그냥 색깔들을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를 표시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라미터에 가면 여기 컬러라는 값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제 색상들이 표시가 되고요. 자, 색상을 직접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컬러바 뭐라 그러죠? 이거 컬러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레드, 그린, 블루, 뭐 이게 알파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오르락내리락 혹은 뭐 이렇게 색상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되게 주관적인 거긴 한데요. 이제 누크가 새로 한 9점대인가 버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컬러 휠이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게 바로 누크가 예전에 쓰던 좀 올드한 방식의 클래식한 방식의 그런 컬러 팔레트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쓰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알파 조절하고요. 밸류에서 조절해주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색상들이 여기 들어있어서 쓰기가 또 편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색상들을 집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테스트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요 체커보드 그냥 이렇게 체커보드가 있는 뭐 이런 이미지 정도 이제 쓰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다 끝내고 이미지를 렌더링을 걸어야 되겠죠. 라이트 노드가 필요한데요. 자, W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라이트라는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파일을 지정해서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떤 걸로 뽑나요? 그러면은 시퀀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EXR이에요. EXR.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볼까요?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EXR 이렇게 해주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자, 요 EXR 요 확장자에 따른 요 세부 설정들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EXR이라 JPG로 뽑을 거야 그러면 요 JPG에 맞는 이런 설정들로 요 설정 값들이 바뀌게 되고요. VFX 파트에서 누크에서 렌더링을 할다 그랬을 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99% 이상은 그냥 EXR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최종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합성을 하다 보면 합성도 노드가 많이 무거워져서 이제 후디니에서 중간에 캐시 뽑듯이 이렇게 중간 이미지를 뽑을 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 보면 RGBA에 알파까지 체크를 해줘야 알파 이미지가 함께 뽑히게 되고요. 알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무슨 세부 이미지 패스들까지 전부 다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로 해놔서 모든 채널을 뽑는 게 이제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올까지는 많이 안 보더라도요. 이제 알파는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채널이다 보니까 기본이 RGB로 돼 있어서 이제 렌더 다 걸어놓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걸어야 되는 경우들이 간간히 벌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과를 불러왔으니까요. 다시 R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BG라는 노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G는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JPG로 돼 있고요. 당연히 알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가 이 사과를 올려놔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올려놓기 위한 노드가 이제 머지라는 노드예요. 머지. 두 장을 이제 합친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머지라는 그룹에 보면 여러 가지 노드들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 여기 머지 M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뭐 많이 쓰는 노드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머지라는 노드가 나와 있고요. 자, 연결을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A하고 B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합성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합성이라는 건 결국 이미지를 차례대로 올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뒤에 들어있고 어디가 앞에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이 사진 위에다가 이 사과를 올려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뒤쪽에 들어갈 거고 이 사과가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뒤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통 BG라 그러고요. 백그라운드 BG. 앞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통 FG라고 그래요. foreground라 그러죠. 그래서 BG와 FG.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머지나 모든 누크에서 노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요. 항상 뒤에 들어가는 쪽을 B에다가 앞에 들어가는 걸 A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그림에다가 앞에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이 두 장이 그림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마다 다를 텐데 같을 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두 개가 사이즈가 다를 때 항상
이 누크는 이 B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그림을 항상 B에다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B, A 그리고 연산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오버, 오려내고 얻는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이 뒤 그림 위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올려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머지라는 노드를 보면요, 여기에 오퍼레이션 이래서 오버라고 돼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오버 연산이에요. 마우스 위로 올려보면은, 자, 여기 오버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연산들이 있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각각의 연산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설명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기호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이 A 이미지, B 이미지를 말하고요. 소문자 A, 소문자 B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각각의 알파를 말을 해요. 소문자 A 그러면 요 A 이미지의 알파, 소문자 B 그러면 요 B 이미지의 알파예요. 자, 여기 오버라는 식의 공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A 더하기 B 가로 열고 1-A 여기 언저리에 표시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예. A 더하기 B 1-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 더하기 B 그리고 1-A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요 A가 바로 이 앞에 오는 이미지의 알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알파 1에서 알파를 뺐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인버트, 컴플리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를 뒤집은 거죠. 그리고 B에다가 곱해주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레고 이미지에서 기하만큼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고요. 여기다가 다시 A 이미지를 더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더해진 거를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노드 연결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바로 그 연산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버라는 연산의 식이고요. 자, 그 연산을 이 오버 여기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둔 거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연산들도 다 각각의 식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어떤 메뉴가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는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오버같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식을 막 공부해서 이게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바꿔서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뭐 이런 거를 찾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연산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래에다 위로 올리는 경우는 오버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얹어 봤고요. 자, 이렇게 얹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요, 이 사과의 이미지를 뭐 전체적으로 밝게 한다던가 전체적으로 어둡게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밖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를 합성해서 잘 조절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었냐면은 그 렌더 패스별로 이렇게 이미지를 뽑는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요, 자, 얘를 패스별로 누크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나눠주는 노드가 바로 셔플이라는 노드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 3D다스 아이콘에 보면은 채널이라는 그룹이 모여 있는데 여기 셔플, 카피, 채널 머지, 어드, 리무브 이런 노드들이 있고요. 카피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K로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셔플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과라는 노드에 그러면 이 애플.exr에는 어떤 이미지 채널들이 들어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RGBA를 눌러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GBA가 기본 대표 이미지고요. 알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뎁스라는 요 채널이 또 하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말, 그 다음에 포지션 패스, 그리고 올 디퓨즈, 전체 디퓨즈, 전체 리플렉트, 반사,
그리고 요거는 라이트별로 첫 번째 라이트, 두 번째 라이트, 세 번째 라이트, 네 번째 라이트. 이렇게 제가 채널들을 나눠서 렌더링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렌더링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채널별로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셔플이라는 노드를 이제 꺼내 보면요. 셔플, 얘는 단축키가 없어서 이렇게 셔플 이렇게 꺼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뭐가 좀 복잡해 보이죠? 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레드를 레드로 보냅니다. 그린을 그린으로 보냅니다. 블루를 블루로 보냅니다. 알파를 알파로 보냅니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눌러보면, 그대로 보냈으니까 변한 게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얘를 여기다가, RGBA 대신에 All Diffuse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 All Diffuse 여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자, Diffuse,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얘를 각각 RGB로 보낸 거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래 이미지라 그러면 얘는 이제 RGBA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방금 All Diffuse라는 요 채널에 RGB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를 보면요. 알파는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알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얘는 그냥 화이트.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그냥 블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써도 그만이긴 한데요. 자, 조금, 자, 요 아래 보면은 하나를 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RGBA, 여기 RGBA 혹은 알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자, 요 두 번째 여기에서 요 원래 이미지 알파를 꺼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알파까지 제대로 가져온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디퓨즈의 알파 이렇게 해서 셔플로 이렇게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얘를 하나 복사해서요. 얘를 하나 복사해서 다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요 두 번째 요 셔플에는 올 디퓨즈 대신에요. 올 리플렉트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플렉트로 똑같이 이렇게 알파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디퓨즈와 반사 채널을 두 개를 이렇게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미지는요. 디퓨즈랑 스펙이랑 섞여 있는 이미지였는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다시 합쳐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합쳐진 렌더 이미지들을 다시 붙이려면, 떨어진 걸 붙이려면 역시나 M키를 눌러서 머지를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오버가 아니겠죠. 오버는 원래 있던 이미지를 지우고 올려놓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디퓨즈에 반사를 더하는 거니까 오버가 아니라 연산 방식을 이렇게 이 중에서 플러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자, 플러스는 그냥 단순히 더하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우리 렌더 걸었던 이미지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 자, 완전히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완전히 같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기도 하냐면요. 자, 우리 이 뭐라 그러죠? 이 사과, 이 렌더링을 할 때 보여지는 이 이미지도 결국은 디퓨즈랑 반사를 그냥 단순히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눈 거를 더해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네, 달라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채널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이트별로도 이렇게 분리를 해놨었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라이트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셔플 뭐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하나 복사해서 그냥 쓰죠. 자, 복사해서 이번엔 올 디퓨즈가 아니라 여기에 하이라이트 1, 네, 이렇게 된 요 이미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 디퓨즈가 아니라 하이라이트 2. 얘는 하이라이트 3.
자, 얘는 하이라이트 4.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이것들을 더해줄 건데요. 자, 한번 이미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요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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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고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조명 상태고요. 자, 이제 머지 M키를 눌러서 얘들을 더해줄 건데, 하나에다 얘를 먼저 이렇게 더해주고, 얘는 연산은 오버가 아니라 플러스. 자,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해줄 건데, 두 번째 거 이제 더 더하려면 머지를 또 달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머지를 2개 더 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 편하지가 않죠. 자, 노드에 보면요, 여기 두 번째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요런 게 있는 노드는요, 얘를 끌어서 추가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서 세 번째 거. 자, 이렇게 되면 요 4개의 이미지가 전부 플러스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원본이랑 비교해 보면 역시나 똑같죠. 예. 그러니까 라이트별로 나눠서 렌더 건 것도 결국 뭐 대단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라이트에 계산된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해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도 그대로 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얘를 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아까랑 더했을 때 뭐 똑같죠. 예, 지금 당장은 똑같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각각의 라이트별로 우리가 합성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이 아니라 이제 색상들을 돌리거나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색상들을 조금 조절을 해볼 건데요. 자, 요 아래에다 이제 전체 색상을 먼저 한번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조절하는 노드들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컬러라는 그룹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예, 꽤 많은 종류의 비교적 노드들이 들어있는데 뭐 전부 다 다른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작업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편리한 노드들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자들은 이렇게 휠로 돌리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커브를 그려서 조절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숫자를 적어서 조절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스타일에 맞는 그런 노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노드는 바로 이 컬러 코렉트랑 그레이드라는 노드예요. 자, 컬러 코렉트는 약자가 C고요. 그레이드는 약자가 G인데 이 두 가지 노드는 사실 기능들이 꽤 많이 겹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그 두 개를 뭘로 쓰든 사실 별로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노드의 의미만 놓고 보면요. 그레이드라는 노드는 주로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노드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로도 색상별로 밝기를 조절하면 색상을 조절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노드 구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밝기에 조금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컬러 코렉터 같은 경우는 색상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노드라 좀 그런 쪽으로 옵션들이 맞춰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컬러 코렉터에만 있는 옵션은 바로 이 세츄레이션, 색상을 떨어뜨리는 이런 거는 그레이드는 색상하고 뭐 관련이 없진 않지만 이 그레이드에는 없는 파라미터이기도 하죠. 자, 컬러 코렉트와 그레이드 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고요. 뭐 뭘로 쓰든 상관없는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 보면 감마라던가 게인, 옵셋 이런 것들은 양쪽에 게인, 감마, 옵셋 겹쳐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그레이드 쪽에는 뭐 리프트나 이런 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 블랙 포인트랑 화이트 포인트라는 이 두 개가 컬러 코렉트에서는 이제 없는 옵션 파라미터고요. 자, 컬러 코렉트에 있는 파라미터 중에 컨트라스트랑 세츄레이션이 대표적으로 그레이드에 존재하지 않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레이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레이드 이렇게 달아놓고 보면요. 자, 먼저 제일 많이 쓰는 파라미터는 게인과 멀티플라이예요. 그래서 밝아진다. 게인도 마찬가지로 밝아진다고요. 사실 이 둘의 차이는 얼핏 봐서는 없어요. 게인이 2가 되거나 멀티플라이가 2가 되거나 사실상 똑같고요. 뭐 이거의 차이를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정도로 뭐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만졌을 때 게인이랑 멀티플라이가 적용되는 곳 순서가 달라서 이것저것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조금
그 결과가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리프트랑 옵셋 이런 거를 요 리프트 옵셋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릴 많이 만지지 않습니다. 옵셋 같은 경우 많이 만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 옵셋은 전체적으로 색을 띄우는 거다 보니까 배경까지 같이 올라가 버려요. 사과를 조절했는데 이 블랙 부분이 같이 조절돼서 배경에 영향을 끼쳐버리죠. 그래서 옵셋 또 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만지지 않는 편이고요. 자, 그레이드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는 이제 블랙 포인트랑 화이트 포인트인데요. 자, 아까 말한 이 개인 물론 많이 쓰이고요. 자, 블랙 포인트는 어느 색상을 검은색으로 지정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블랙 포인트가 0.5 이렇게 되면은 0.5보다 어두운 색들은 그냥 블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가 이렇게 0.5보다 낮은 값들은 전부 블랙이 되는 거죠. 0.2 그러면 0.2보다 작은 값이 전부 블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블랙을 시작하는 거니까 색상이 전반적으로 확 어두워지게 되겠죠. 자, 화이트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어떤 색상을 일로 할 거냐 그런 거라 0.5 이렇게 해주면 0.5부터 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0.1 그러면 0.1보다 큰 색이 전부 화이트니까 색상이 이렇게 확 타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화이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티클을 렌더하거나 볼륨을 렌더하거나 혹은 이럴 때 쉐이딩이나 렌더링을 좀 잘못하게 되면은 색상 분포가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렌더하고 났는데 제일 밝은 값이 0.1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거를 게인이나 멀티플라이로 막 끌어올리려면은 값을 굉장히 세게 주거나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값 좀 크게 값을 확 올리고 싶을 때 화이트 포인트를 그냥 탁 떨어뜨려 주면은 이제 값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좀 용이한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자,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스탁 소스라 그러는 보통 촬영 소스들 있잖아요. 자, 특히나 불이나 이런 거를 촬영할 때 어두운 배경, 검은색 배경에다 이제 어두운 데다 불을 놓고 촬영을 해서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 그 블랙 부분이 완전히 블랙이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색상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합성을 얹어버리면 이렇게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블랙 포인트를 살짝만 올려주면 이제 그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색상들이 있는 게 다 블랙이 돼버리면서 이제 이미지가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주로 이제 개인 뭐 이렇게 해서 밝기 조절, 물론 여기에 컬러가 있기 때문에 색상별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레이드다. 그래서 조금만 밝혀볼까요? 이 경우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 본 옵션 중에 감마가 있는데요. 이 감마는 컬러 코렉트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코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 컬러 뭐 조절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돼 있는데 뭐 그레이드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채도를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예요. 그래서 0이 되면 완전 흑백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채도가 센 색상이 되게 진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옵셋은 아까 그레이드에 본 옵셋이랑 마찬가지로 배경이 같이 뜨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 개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때 그냥 쓰이는 거고요. 자, 이제 가장 미묘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좀 조절하기 힘든 것들이 바로 이 컨트라스트랑 감마라는 두 옵션이에요. 자, 컨트라스트랑 감마는요, 사실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모니터마다 색상을 보여주는 그 색상 그래프들이 다르고요. 그 그래프에 따라서 그거에 이제 감마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돼요. 뭐 감마 2.2, 감마 0.6, 뭐 감마 1.8 보통은 이런 출력 장치, TV 모니터냐, 뭐 무슨 모니터냐, TV냐, 뭐 영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고유값들이 있고요. 그 고유값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감마를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되는 뭐 이런 종류의 뭐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로만 쓰이진 않고요. 이제 색상을 조절할 때 이제 그냥 감마도
똑같이 이렇게 조절하듯이 조절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뭐 2.2니까 무조건 2.2를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처럼 그런 수학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대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컨트라스트가 높다 그러면 대비가 센 걸 말하고요. 컨트라스트가 낮다 그러면 대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요. 뭐 컨트라스트를 잡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컨트라스트가 잡혔다, 뭐 컨트라스트가 안 잡혔다. 보통은 그 대비 차를 이렇게 잡아주는 걸 말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왜 같이 묶어서 설명하냐면 이 두 가지가 좀 결과적으로 좀 비슷해요. 자, 어떻게 비슷하냐면 컨트라스트가 올라가면 이 대비가 점점 세져요. 자세히 보면 색상도 점점 진해지지만 밝기를 보시면요. 컨트라스트가 올라가면 보통 밝은 데가 점점 더 밝아지고요.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 대비가 점점 늘어나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커졌죠. 자, 지금보다요. 반면 컨트라스트가 내려가면 이 대비가 점점 없어져요. 자,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감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감마가 내려가면 이 대비가 점점 세지고요. 감마가 올라가면 이 대비가 점점 없어져요. 그쵸? 아까 이거랑 이거에 지금보다 차이가 많이 없어졌죠.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감마 같은 경우는요. 어두운 데가 점점 밝아지면서 이 차이가 사라지고요.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밝은 데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 차이가 사라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감마가 내려가면 대비차가 커지긴 커지는데 얘가 아니라 이 어두운 데들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 대비차가 커지는 편이고요. 컨트라스트는 밝은 데가 밝아지면서 점점 대비차가 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좀 쨍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컨트라스트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감마 같은 경우는 밝긴 밝은데 좀 더 밝아져야 되는데 좀 덜 쨍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오히려 감마가 올라가는 게 얼추 맞습니다. 자,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그 고유의 대비 그 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마 값이고요, 사실. 그랬을 때,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그런 고유 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합성을 하실 때, 이제 이것저것 막 이리저리 만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렌더 걸린 내 이미지가 이 실사와 비교했을 때 그 대비, 어두운 데와 밝은 데의 차이가 맞는지, 여기에 밝은 데랑 여기에 밝은 데가 비슷한지, 여기 어두운 데가 여기 어두운 데랑 비슷한지, 그걸 먼저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좀 더 환하게 그러면 게인, 좀 더 어둡게 그러면 역시나 게인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제 경험상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정답도 아닐 뿐더러 이제 합성 작업자들도 이제 자기 나름의 그런 노하우들을 다 따로 가지고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맞춰볼 건데요. 자, 감마가 좀 낮았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이 엣지예요. 블랙 엣지.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엣지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 감마를 좀 올려주면 그게 조금 둔화되고요. 네. 지금은 뭐 여전히 약간 가지고 있네요. 네, 잠시만요. 네, 없어졌죠? 생겼죠? 뭐 좀 이상한데요? 자, 지금 보면요. 알파가 4가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알파가 있고 여기에도 알파가 있고 여기에도 알파가 있고 여기에도 알파가 있는데 알파를 전부 더해버리니까 알파가 4가 돼서 너무 진해져서 그런 건데요. 자, 플러스에 가서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 아래다가 셔플로드 하나를 달아서 자, 이렇게 달아놓고 RGB는 요거를 쓰는데 우리 알파는 그냥 여기에 있는 알파를 가져오죠. 여기에 있는 알파를요. 그래서 이렇게 A를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A가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A로 바꿔서 여기에 있는 알파를 이렇게 연결해서 씁시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알파는 1 값으로 다시 바뀌었죠.
아까는 전부 더해지면서 4가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엣지가 아까보다는 좀 낮고요. 그래도 약간 거무스름한 게 있으니까 감마를 조금만 올려서 조금만 둔화시켜 주고요. 그럼 이제 사과가 좀 붕 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줘도 되고요. 색상을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만 이렇게 맞춰서 얼추 자기가 보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사과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니터 나중에 여기다 합성해서 나는 빨간 녹색으로 바꿀 거야, 뽀로로로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떨어지는 요 빛만 좀 색상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라이트를 나눠 놓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이런 라이트들은 우리 그냥 라이트인데 요 세 번째 거 얘는 요 모니터에서 떨어지는 라이트로 렌더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C 컬러 코렉트 이렇게 달아서요. 자, 일단 세츄레이션 빼서 색상 다 없애버리고 놔둬도 되고요. 자, 요 개인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에 녹색을 좀 이렇게 더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없을 때는 이런 색상이었는데 요거에 따라서 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과를 요 위에다 올려놔 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과를 올려놨지만 이 사과가 여기에 뭐라 그럴까? 잘 붙어 보이지가 않죠. 제일 큰 이유는요, 여기에 그림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림자가. 자, 그래서 그림자를 넣어 줄 건데요. 자, R키를 눌러서 이미지 중에 여기 그리드 섀도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블랙처럼 보이지만요, 알파를 보면 이렇게 알파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다 올려주면 그림자가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머지 눌러서 올려줘야 될 건데 이 그림자는 이 사과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을까요? 자, 너무 당연히 이 책상 위에 그림자가 있고요. 그 위에 사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야 될 위치는 요 그림과 사과의 요 중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배경이 되고요. 그 위에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시 그림자가 올라갔는데 이미지가 되게 노이즈가 심해요. 자, 물론 이 정도 노이즈가 되면요, 이거는 합성해서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렌더링을, 샘플링을 높여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요거대로 한번 좀 써보기 위해서요, 얘를 좀 블러 처리를 해줄 거예요. 뿌옇게. 자, 그렇게 블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필터라는 그룹이고요. 필터 안에 보면 그런 엣지들을 조절해 주는 것, 블러라던가 글로우라던가 많이 쓰이는 것들, 글로우, 블러, 디포커스, 이런 노드들이 비교적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전부 다 이렇게 좀 뿌옇게 처리해주는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포커싱을 내보내는 건 아니니까 디포커스 대신에 블러를 쓸 거고요. 단축키는 B네요. B. 그래서 이 B 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한 10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노이즈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자가 생겼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림자는 생겼지만, 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그림자가 이 뒤에 있는 컵의 그림자와 비교해 보니까 색상이 많이 흐려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 그림자는 검은색이에요. 더 이상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보일까요? 알파가 1이 아니라서 그래요. 알파가 지금 보면 이런 데가 여기는 0.8, 근데 이런 데가 0.2, 0.3 이런 식이라 알파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데들이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색상을 더 어둡게 할 게 아니라 알파를 더 밝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나 아까 컬러 코렉트 같은 경우 걸로 알파를 더 올려줘도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색상만 밝게 하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라는 노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이렇게 달아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밸류를 올려보면 색상이 점점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멀티플라이를 지우고요. 이거를 똑같은 걸 그레이드를 가지고 해볼게요. 그레이드. 자, 그레이드로 개인으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밝아지지 않죠. 아까 멀티플라이는 분명히 여기 멀티플라이 해볼까요? 멀티플라이 분명히 밝아졌는데, 그러니까 알파가 밝아졌는데 얘는 작동을 하지 않죠. 자, 왜 그러냐면요, 모든 노드에는 어떤 채널에다 연산을 할 건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채널에 RG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GB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 노드는요, 알파에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멀티플라이 노드 같은 경우엔 기본값이 all이기 때문에 모든 채널에 이 값을 적용해 주는 건데, 우리 많이 쓰는 그레이드랑 컬러 코렉트 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RGB가 디폴트라 알파에는 사실상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에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얘를 알파로 바꾸던가 RGBA로 해주면은, 알파로 해볼까요? 이제 개인을 올려주면 아까랑 똑같이 알파가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엔 개인뿐만 아니라 감마라던가 뭐 다른 값들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림자를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사과를 조절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사실 잘 된 것 같지만 이제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요. 자, 처음에 우리가 S키를 눌러서 세팅을 할 때 1920-1080을 우리가 이미지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이 배경도 그렇고요, 사과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도 그렇고 전부 다 1280720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미지를 1920-108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이미지 포맷을 바꿔주는 노드가 리포맷이라는 노드예요. 리포맷.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는 노드들은 여기에 트랜스폼이라는 그룹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뭐 합성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리드 워프라던가 이렇게 디스토션 관련된 노드들, 코너핀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요, FX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사용될 일은 많지 않고 주로 트랜스폼이라던가 아니면 크롭, 리포맷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포맷 노드를 달아서 리포맷 사이즈를 이렇게 1920-1080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바꿔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720으로 끝낼 게 아니라 파이널 렌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다시 렌더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720에서 1920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바뀐다고 뭐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블러 노드들이에요. 블러 노드. 이 블러 노드의 이 10이라는 값은요, 그냥 10이 아니라, 그냥 10이죠 사실. 그런데 1920으로 봤을 때 10이랑 1280으로 봤을 때 10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280에서 블러가 이렇게 들어갔으면요, 얘가 1920이 아니라 이렇게 1280에 블러가 들어가면 이 수치랑 아까 수치랑은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920일 때는 10이 아니라 뭐 한 20 정도 줘야 아까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잘못된 걸 막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리포맷 노드는 어디에 달아주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이미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미지 사이즈를 최종 사이즈로 맞춰 놓고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게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이 블러 이제 많이 달라졌죠. 아까처럼 뽀얗지가 않죠. 예, 이런 옵션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나중에 파이널로 렌더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달아도 1920에서 1920 리포맷이니까 사실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리포맷이라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노드가 있다. 그리고 그 조절은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최종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사과 위치가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할 거고요. 사과 사이즈도 이 컵이랑 비교해보니까 좀 너무 커 보여서 살짝 줄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크기나 위치 이런 거를 수정하는 노드가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고요. 자, 요 컬러 코렉트 밑에다가 T, 단축키 T, 트랜스폼의 약자 T 이렇게 달아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운데 요 십자가에다 놓으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에 놓으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에 요 세모점들 있죠. 여기에다는 이렇게 XY 이렇게 한 축으로만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돌릴 때는 요 긴 선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자, 피봇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핸들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회전을 하고 이럴 건 아니고요.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 건데요. 자, 사이즈를 조금만 이렇게 살살살살 조금만 이렇게 줄이려고 보는데, 아마 이거 조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줄일 때 좀 부드럽게 안 줄어요. 한 번에 확 줄어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을 누르고 조절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이 될 거예요. 이게 누크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냥 해결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게 떨리는 느낌이 없네요. 예전 누크 버전에서는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초반에 이렇게 좀 스냅이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지금도 스냅 걸리네요. 1 사이즈에서 조금 줄일 때 여기 한 번에 안 줄고 보면 이렇게 한 번에 확 줄거든요. 이렇게. 요때 컨트롤 키 눌러주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살짝 0.95 정도만 줄여서 위치는 요 정도에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자, 위치는 맞았는데 어떤가요? 그림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과만 덜그러니 움직였죠. 그래서 똑같은 노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림자 밑에다도 이렇게 달아줘서 이렇게 사과를 움직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요. 마지막은 아니죠. 자, 노드를 잡고요. 후디니에 있는 그 바이패스, 기능을 끄는 기능, 이렇게 기능을 끄는 거, 요거 잠깐 껐다 켰다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누크에서는 단축키 D 키를 눌러주시면 디서블이에요. 디서블. 그래서 이 노드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봤다. 이렇게 D 키를, 단축키 D, 디서블의 약자 D 키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